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에이전트 패턴 완전 정복 시리즈에서 시큐리티 앤드 세이프티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수적인 보안 패턴 6가지를 실무 예제와 함께 배워볼 건데요. 격리된 실행 환경부터 민감 정보 보호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째, 격리된 VM 실행 환경으로 안전한 코드 실행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PII 토큰화 및 마스킹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셋째, 보안 스캔 통합으로 자동화된 취약점 검사를 구현합니다. 넷째, 권한 관리와 샌드박싱으로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섯째, 민감 정보 탐지로 시크릿 유출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실행 제한 정책으로 위험한 코드를 차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먼저 보안 패턴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봅시다. AI 에이전트는 코드 실행, 파일 접근, 네트워크 통신 등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권한이 잘못된 보안 설계와 만나면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보안 패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격리된 VM 실행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신뢰할 수 없는 코드를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해 격리된 가상 머신 환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호스트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설령 악성 코드가 실행되더라도 호스트 시스템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VM 격리의 핵심 원칙을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VM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리소스만 할당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접근은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어주며 파일 시스템 접근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허용된 경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실제 코드로 살펴볼게요. 파이썬의 다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격리 환경 구성 예제입니다. 먼저 다커 오프로미엔비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즈, 런 메서드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데요. 중요한 옵션들을 보면 발염지에서 샌드박스 디렉토리를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합니다. 네트워크 디세이벨드를 true로 설정해서 네트워크를 완전히 차단하고요. MEM 리미트로 메모리를 256메가로 제한하고 CPU 쿼터로 CPU 사용량도 50%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한 격리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PII 토큰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PII는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즉 개인식별 정보입니다. 토큰화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원본 대신 의미 없는 토큰으로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주민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면 원본 데이터 노출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마스킹과 토큰화의 차이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마스킹은 데이터의 일부를 별표 같은 문자로 숨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별별별 대시 별별별별 대시 숫자 이런 식으로요. 토큰화는 완전히 다른 값으로 대체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마스킹은 비가역적이라 원본을 복원할 수 없고 토큰화는 별도의 매핑 테이블을 통해 필요할 때 원본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II 마스킹을 구현하는 파이썬 코드를 볼게요. 리 모듈을 사용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패턴을 매칭합니다. 이메일 패턴을 찾아서 EMESKD로 대체하고요. 전화번호 패턴 3자리 대시 4자리 대시 4자리를 찾아서 별표로 마스킹합니다. 주민번호도 마찬가지로 앞 6자리 대시 뒷 7자리 패턴을 찾아서 전체를 별표로 마스킹합니다. 이 함수를 텍스트에 적용하면 민감 정보가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보안 스캔 통합이란 코드가 실제로 실행되기 전에 자동으로 보안 취약점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정적 코드 분석, 의존성 취약점 검사, 시크릿 탐지 등 다양한 보안 스캔을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취약한 코드가 프로덕션에 배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안 스캔 도구들을 소개할게요. 밴디트는 파이썬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SQL 인젝션,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같은 문제를 찾아줍니다. 샘그래프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패턴 기반 코드 검사 도구예요. 커스텀 룰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비는 컨테이너 이미지와 의존성 패키지에 알려진 취약점을 검사합니다. GitHub 액션즈에서 보안 스캔을 자동화하는 예제를 볼게요. 이 YAML 파일은 포시와 폴 리퀘스트 이벤트에 반응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코드를 체크아웃하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밴디트를 설치하고 src 디렉토리의 파이산 코드를 검사합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트라이비 액션을 사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스캔하는데요. 서베러티 옵션으로 HIGH와 CRITACL 수준의 취약점만 보고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푸시될 때마다 자동으로 보안 검사가 실행됩니다. 권한 관리의 기본 원칙을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사용자나 프로세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거예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즉 RBAC를 사용하면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권한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권한은 회수해야 합니다. 샌드박싱이란 프로그램을 제한된 환경에서 실행하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파일 시스템 접근,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 콜 호출 등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나 PDF 리더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샌드박싱을 사용하고 있죠. 샌드박스 권한 설정을 구현한 파이산 코드를 볼게요. 먼저 퍼미션 이넘으로 파일 읽기, 쓰기, 네트워크, 실행 권한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샌드박스 데이터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퍼미션즈 리스트로 허용된 권한들을 얼라우패드즈 리스트로 접근 가능한 경로들을 타임아웃 세컨즈로 실행 제한 시간을 관리합니다. 캔억세스 메서드는 주어진 경로가 허용된 경로 중 하나로 시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샌드박스의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감 정보 탐지는 코드나 로그에 실수로 포함된 API 키, 비밀번호, 토큰 등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이 실수로 시크릿을 커밋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탐지 시스템을 커밋 전에 실행하면 시크릿이 저장소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크릿 탐지 도구들을 소개할게요. 기트렉스는 기트 히스토리 전체를 스캔해서 과거에 커밋된 시크릿도 찾아냅니다. 디텍트 시크릿은 사전 커밋 훅으로 동작해서 시크릿이 포함된 코드가 커밋되는 것 자체를 막아줍니다. 트러페로그는 엔트로피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패턴이 알려지지 않은 랜덤 문자열 형태의 시크릿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민감 정보 탐지 패턴을 구현한 코드를 볼게요. SSRTPATTR 아나스 리스트에 정규 표현식 패턴과 시크릿 이름을 쌍으로 저장합니다. AWS 액세스 키는 AKIA로 시작하는 20자리 문자열이고요. 오픈AI API 키는 SK-로 시작하는 48자리 문자열입니다. GitHub 토큰은 GHP_로 시작하는 36자리 문자열이에요. RSA 프라이빗 키는 BGAN RSA 프라이빗 키 문자열로 시작합니다. 디텍트 시크릿 함수는 코드에서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발견된 시크릿 목록을 반환합니다. 코드 실행 제한 정책은 AI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OS나 서브 프로세스 같은 위험한 모듈의 임포트를 금지하고 시스템 명령어 실행을 차단합니다. 또한 CPU와 메모리 사용량, 실행 시간에도 제한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 실행 제한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AST, 즉 추상 구문 트리 분석을 사용하면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어떤 모듈을 임포트하고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모듈만 임포트할 수 있게 하고 타임아웃과 메모리 제한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코드 검증 함수를 구현한 예제를 볼게요. 뷰어시케이드 모드 OS 셋의 OS, 서브 프로세스, SIS, 슈틸처럼 위험한 모듈들을 정의합니다. 뷰어시케이드 CLS 셋에는 이벨, 에그젝, 컴파일, 임포어트처럼 동적 코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함수들을 넣습니다. 밸러데이 코드 함수는 AST5 파워스로 코드를 파싱한 후 AST5로 모든 노드를 순회합니다. 임포어트 노드에서 블록된 모듈을 임포트하려고 하면 펄스를 반환하고요.
콜 노드에서 블록된 함수를 호출하려고 해도 펄스를 반환합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true를 반환해서 코드 실행을 허용합니다. 보안 패턴 적용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격리된 실행 환경을 구성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PII 마스킹이나 토큰화를 적용했는지요. 셋째, 보안 스캔이 자동화되어 있는지요. 넷째,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했는지요. 다섯째, 시크릿 탐지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요. 여섯째, 코드 실행 제한 정책이 설정되어 있는지요. 이 6가지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훨씬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팁을 드릴게요. 보안은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Shift Left라고 하는데요. 보안을 개발 프로세스 초기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보안 검사를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하고 정기적인 보안 검토와 침투 테스트를 실시하세요. 보안은 한번 설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시큐리티 앤드 세이프티 패턴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격리된 VM 실행 환경, PII 토큰화, 보안 스캔 통합, 권한 관리와 샌드박싱, 민감 정보 탐지, 코드 실행 제한 정책까지 6가지 핵심 보안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AI 에이전트를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